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1시 10분 정도 됐거든요. 창밖에 삐약삐약 병아리 소리가 납니다. 아이들 1, 2학년 하교했나 봅니다. 밖에서 야! 누구야? 부르는 소리가 참 병아리들 삐약삐약 하는 병아리 소리 같습니다. 언제 커서 닭이 될지.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이고 순간 선택에 책임이 있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은 순간 선택을 무수히 많이 한답니다. 몇 초에 한 번 할 정도로 순간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해야 되고 이거 할래 이 선택을 하루에도 몇 수십 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할까 이거를 선택할까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중요도가 아주 중요하면 내가 이거를 자칫 선택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온팡 제가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일일수록 그 선택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거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선택에 두려움이 있다 합니다. 그럼 그 선택의 책임은 다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잘 되면 다행이긴 하지만 못 돼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잘 되면 다행, 못하면 독박 쓰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저희 공부방에 공부를 꾸준히 하다가 친구가 다른 학원으로 가게 돼서 너무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죠. 이 아이도 나가? 내 친구 이 아이도 나가? 나도 나가고 싶어. 나도 다른 학원 가고 싶어. 하고 무수히 엄마를 조르는 거죠. 엄마한테 계속 푸시라는 거죠. 엄마 나도 잘공학원 말고 다른 학원 가고 싶어. 엄마 누구도 나갔는데 나도 나가고 싶어. 엄마 난 잘공에 너무 오래 있었는데 나도 다른 학원 가서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어. 여기 말고 잘공학원 말고 다른 학원 보내주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할게. 진짜 열심히 할게. 라고 이제 엄마를 흔드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엄마는 그래? 네가 좀 환경의 변화가 조금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나가면 진짜 열심히 하겠어? 하고 엄마는 학원을 옮겨주죠. 또는 공부방을 옮겨주죠. 그러나 이 아이가 학원을 옮기기 전에 일단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지 또한 이 아이가 공부에 대한 습관이 잡혀 있는지 꾸준한 루틴이 생겨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공부하는 내공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학원을 옮기든 공부방을 옮겼어야 하는 건데 내 옆 친구가 학원 옮겼어? 그리고 내 친한 친구 지인이 학원 옮겼어? 그럼 우리도 한번 옮겨볼까? 우리도 한번 가볼까? 하고 내 아이의 성향 파악, 내 아이의 지금의 현 주소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동을 해버리면 이 친구는 공중에 붕 떠버린다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가서 다른 학원 옮겼어요. 그런데 학원에 옮겼는데 도대체 학원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선생님이 내가 못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를 계속 나가. 내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낯설어서 선생님한테 브레이크를 걸기도 힘들어.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말하기도 힘들어.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아이의 눈빛을 보고 이 아이가 내 설명을 알아들었구나 라고 눈빛을 보고 캐치를 해야 되는데 아이 눈빛, 아이 동작을 유심히 관찰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내가 설명한 거, 내가 이야기한 거 아이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럼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니까 급기야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내가 학원을 옮겨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선생님 수업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교재도 너무 어렵고 선생님 말을 내가 못 알아듣겠어요 말도 못하겠어. 나 다시 잘공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잘공으로 다시 왔지만 한번 깨진 그릇을 다시 붙여 쓰기가 힘든 거죠. 한번 깨져 버린 루틴을 다시 잡기가 너무 힘든 거죠. 비록 나간 기간은 3개월이지만 얘가 다시 나가기 전에 있는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그 습관을 다시 잡기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많게는 1년 넘게도 걸리고요. 또 재수가 없으면 사춘기가 딱 맞물려 버리면 1년이 지나도
그 습관 다시 잡기 어렵고요. 그 루틴 생기기 어렵습니다. 작년에 로나 사태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혹시 내 아이가 이러면서 그 질병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학업을 멈춘 거죠. 학업을 멈추고 본가에 시골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놀다가 다쳐서 손목이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 수술했어. 그래서 3개월, 4개월 동안 또 공부를 놓았어. 학원도 다니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막 풀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나니까 그때서야 로나가 좀처럼 잠재워지지 않는구나. 이거 1달, 2달 만에 해결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래도 꾸준히 아이를 학업을 시키면서 공부를 유지하면서 질병에 대한 조심을 시켜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학원에 보내고 공부방 보냈지만 이미 이 아이는 학업을 놓은 상태고 자연 속에서 풀려있던 상태라 이걸 다시 잡기가 어려운 거죠. 질병이 터지기 전에 원래 그 아이 상태로 돌아오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금 로나 상태가 1년하고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로나 사태로 인해서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3개월, 4개월 학업을 잠깐 쉬었었죠. 내 아이가 쉬는 기간은 3개월이고 많으면 4개월, 5개월이지만 5개월 후에 다시 돌아온 이 아이 나가기 전에 잠시 쉬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든 거죠.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때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지금의 현 주소입니다. 당근도 주고 책주도 주고 달래도 보고 얼러도 보고 오만 짓을 다 하지만 그때 나갔을 때 그 상태로는 절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똑똑하고 자기 자각을 잘하고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선생님이 끌어주는 대로 잘 따라오는 아이만 극소수죠. 그 아이만 잠시 학업을 멈추고 쉬다 돌아왔을 때 내가 나가기 전, 내가 쉬기 전 그 습관 다시 잡을 수 있지만 원래 아이가 그런 성향이 아닌 아이라면 나간 지 3개월, 학업을 쉰 지 3개월이지만 돌아오기는 6개월도 넘어 걸리고요. 나가기 전에 있는 상태로 돌아오기에는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젖어버린 거죠. 아이의 성향을 보고 내가 이 선택을 잘해서 변동을 했어야 되는 건데 내 아이를 보지 않고 주변 환경만 보고 다른 아이만 보고 내 아이도 이 아이처럼 그럴 거라 생각하고 따라가지만 절대 내 아이는 옆집 아이가 아니랍니다. 절대 내 아이는 내 친구의 아이가 아니랍니다. 부모가 아이에 대한 진로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땐 주변을 보지 마시고 내 아이의 현 주소를 잘 파악하시고 내 아이의 성향, 내 아이의 성격, 내 아이의 환경 이런 걸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선택한 건 내가 책임져야겠죠. 내가 어떤 꼭 공부뿐만 아니라 학원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선택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선택에 대해서 매 순간 선택을 하는 순간입니다. 하루에 선택을 몇 수십 번 합니다. 선택하실 경우 올바른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